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정보 검색은 나머지 부분, 축적, 실제, 평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8회예요. 이제 거의 끝이네요. 다음 시간에 디지털 수관 한 번만 보면 이제 마무리됩니다. 자, 도치 파일에 대한 설명 1번. 도치 파일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도치 파일은 정말 한 3번 나왔나? 파일 조직 내에서는 거의 독보적으로 많이 나와요. 그냥 혼자 막 계속 밀고 나가는 그런 분위기야. 자, 도치 파일. 축적, 우리 정보의 축적에서 다뤘던 내용이고요. 우리 불리안에서 여러 교수님들 이름이 나오는 예제가 있었죠. 이분 하면 안 되겠다. 여기 260페이지부터 나오죠. 260페이지부터 쭉 나옵니다. 그래서 마스터 파일과 도치 파일로 구성된다 라고 하면서 배웠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요거를 이렇게 서지 마스터 파일을 밑에처럼 도치 파일로 만들어서 검색할 수 있도록 했던 거. 그래서 우리가 불리한 연산하고도 궁합이 잘 맞는다 했었던 부분이었죠. 자, 보세요.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세기너별로 문헌에 대한 주소값을 갖는다. 세기너별로 문헌에 대한 주소값이 이거예요. 여기로 간다는 얘기를. 정보검색로는 13번, 14번 문헌으로 가란 얘기구나. 13번, 14번이 정보검색론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구나.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검색에 사용되지 않고 정보 축적을 목적으로 한다. 기가 막힌 멘트라서 말도 안 나온다. 지금 축적만 어떻게 합니까? 검색이 되지 않은 게 의미가 없죠. 사용되지 않으면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상한 소리예요. 넘어갈게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올릴 때 컴퓨터 주 파일로부터 구축된다. 주제 맞고요. 주제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 필드에 출연한 모든 단어의 알파벳 리스트다. 주제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 필드에 출연한 모든 단어의 알파벳 리스트. 자, 여기서 보시면 데이터들이 쭉 들어가 있죠. 거기에서 어떤 잠옷은 배열, 여기가 지금 저자명의 잠옷은 배열, 키워드의 잠옷은 배열, 이런 식으로 이제 알파벳 리스트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주제를 포함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의미값을 가지고 있는 애들, 그렇게 주제를 포함한 데이터 필드면은 주제 필드죠. 거기에 나온 알파벳 배열이니까 여기서는 키워드 도치 정도 될 것 같아요. 키워드 도치나 주제 도치 정도. 주제명으로 필드가 있다면 그 도치까지도. 멘트는 조금 어적정한데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멘트가 2번에 들어가 있으니까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탐색 결과에 대한 부분 적합 표현이 불가능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분적인 적합 표현, 부분적 포함 관계, 뭐 이런 뉘앙스로 제가 설명드렸을 거예요. 자대가 65년에 제안한 검색 모델. 자, 일단 우리 자대를 몰라도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지는 대충 알 수 있었을 거예요. 확률 누가 있죠? 확률은 로빈슨과 스파크 존스라고 했었어요. 스파크 존스에 대해서 제가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불리언, 이 사람 원서부터 토부부터 나와요. 벡터 공간, 썰튼 나옵니다. 퍼지 집합, 나머지죠? 퍼지 집합이 자대예요. 그래서 퍼지 집합은 약간 심화라서 잘 다루진 않는데 여기 딱 찍혀 있죠. 자대에 의해서 제안된 퍼지 집합 모델. 답 1번입니다. 그래서 부분 포함 관계, 요런 거 다루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 여기 뭐 또 더 건드릴 건 없을 것 같고, 요거 위치 페이지는 288페이지. 여기서 퍼지 집합 보시면 되고, 퍼지 집합은 어디서도 나오냐면, 우리 자동색인 있잖아요. 색인이 아니라 그 탐색 기법, 여기. 294페이지에 여기서도 나옵니다. 퍼지 집합 모델. 오케이? 자, 여기서도 나옵니다. 294페이지. 자, 3번. 불리한 논리 모델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집합론에 근거한 모델로서 알고리즘이 단순하다. 맞죠? 지금 방금 전에 봤던 여기서도 불리한의 집합론이 들어가 있었죠. 집합론. 네, 탐색 결과에 대한 부분 적합성을 표현할 수 없다. 맞죠? 여기 부분 적합성 표현할 수 있는 애가 지금 자대. 왠지 이거 뭐 맞춘 것 같지 않아요? 관련 연관성을 갖다가 위아래 이렇게 어느 정도 맞춰놓은 것 같지 않아요? 2022년도 지방지문제입니다. 검색어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순위화 메커니즘 안 된다 그랬었죠. 불리한에서 두 가지는 100% 안 돼요.
순위화 안 되고 상대적 중요도 표현을 위한 가중치 표현 안 됩니다. 가중치를 쓰지 못함으로써 나타내는 문제점이라고 보시면, 기능의 한계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상용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나 웹 검색 엔진에서 채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많이 채택되어 활용되고 있다. 예, 그거였었어요. 이미 많이 채택되어 활용되고 있는데 또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었죠. 그래서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이 언급이 되어 있으나 많은 곳에서 채택되어 활용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불리언에서 나왔었습니다. 자, 불리언 논리의 장단점은 281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281페이지. 여기가 지금 방금 나온 거랑 가장 관련성이 높은 분야예요. 그래서 가중치 부분 위주로 좀 보면요. 여기입니다. 자, 상대적인 중요도를 표현하지 못해요. 그래서 가중치 메커니즘이 없어. 그 다음에 순위화할 수 없어. 별표도 쳐져 있죠. 이거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분리안에서 한계점을 지적하기 너무 좋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4번 3번. 자, 2022년 문제 놓고. 자, 다음에 또 지방직 문제. 2022년 또 네 번째 문제네요. 꽤 많이 나왔죠? 이번에 여기서 많이 나왔구나. 자, 재현율 30%는 검색된 문헌 10개, 옳은 것은이에요. 옳은 것. 이거 연상하셔야 됩니다. 연상. 재현율 30%는 검색된 문헌 10개 중에서 3개가 적합한 거다. 검색된 문헌 10개로 따진다면 재현된 건가는 정확한 건가? 정확률이죠. 이건 재현율이 아니라 정확률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다음에 정확률 30%는 데이터베이스 내 전체 적합 문헌 중 10개 중 3개가 검색되었음을 의미한다. 데이터베이스 내 적합한 것이 얼마나 리콜되어 나왔는가, 재현되어 나왔는가죠. 이것도 틀렸네요. 그렇죠? 정확히 이것도 틀렸네. 자, 누락률은, 자, 시스템에서 누락률 30%, 누락률 30%는 누락률 30% 시스템의 재현율이 70%에 의미합니다. 아, 이거 그거네요. 재현이 누나, 우리. 재현이 누나만 알면 되는 거네. 1 빼기 관계. 답 3번이네요. 자, 배제율 30%는 전체 부적합한 문헌 중 30%가 배제율 30%가 됐다는 것은 부적합한 문헌 중에서 30%가 검색된 게 아니라 검색되지 않았다는, 부적합한 문헌 중에서 검색되지 않은 것의 비율이잖아요. 잘 배제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틀렸죠. 이건 부적합한 문헌 중 30%가 검색된 거예요. 검색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게 틀렸네. 검색되었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검색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답 4번. 지금 제가 한 말을 말로 이해를 못했으면요, 아직 이 재현율, 정확률, 누락률, 배제율, 잡음률, 부적합률의 의미를 이렇게 연상을 못 하시는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 국어 실력으로 풀 수 있어요. 이거는 다 국어 실력으로 가능합니다. 문해력으로 커버할 수 있어요. 정확률, 재현율 위치를 잠깐 가보면은 우리 문헌 집단 분할표 한번 본 적 있었죠? 여기 310페이지입니다. 310페이지에서 요걸 가지고 이제 따져봐야 돼요. 아, 적합한 데서 검색되지 않은 적합한 거니까 누락된 거구나. 이렇게 따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검색됐는데 부적합한 게, 검색된 문헌이 있는데 부적합한 게 또 이만큼 나왔구나. 잡음이네. 부적합한데 검색되지 않았으니까 잘 배제됐네. 이렇게 보는 거였죠. 부적합한 문헌인데 검색돼서 나왔으니까 정말 부적합하네. 어떤 건지 알겠죠? 정확률, 재현율은 검색되어 나왔는데 요쪽이죠. 검색되어 나왔는데 정확률은, 자, 적중한 거구나. 정확률. 적합한데 적중한 거구나. 재현율. 그쵸? 이렇게 계속 따져보는 거였어요. 이거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복습 항상 해보세요. 이거 포기하면 너무 아까워요. 이건 남들 다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난 계산 문제 시간 걸리니까 안 할래 하고 제끼면 좀 아까워요. 그래서 얘는 꼭 풀어보세요. 연습 정도 했다는 거라서. 물론 이제 문제 풀이할 때 계속 다 이제 트레이닝 하지만 이거 놓치면 너무 아깝습니다. 그러니까 꼭 해주세요. 저번 정보 검색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탐색은 알고 있는 특정한 정보 요구에 적합하다. 자, 브라우징은 시간 소모적이며 산만하며 이용자가 혼란스러울 수 있다. 브라우징은 탐색에 비해 우연한 발견의 기회가 적다. 브라우징은 탐색에 비해 이용자 인지적 부하가 적다. 아하, 이게 탐색과 브라우징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군요. 자, 탐색은 알고 있는 특정한 정보 요구에 적합하다. 그러니까 탐색은 내가 알고 있는 특정한 정보 요구를 표현해서 찾아갈 때, 그럴 때 적합하다. 이 소리를 하는 거네요. 1번은 맞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어디서 연상할 수 있냐면,
요거 말은 그냥 읽으면 잘 감이 안 와요. 제가 보니까 요것도 저기 어떤 그 교재에서 바로 발췌된 그 문장 같아요. 요 부분입니다. 305페이지 오면은 무엇인지 원하는 걸 알고 데이터베이스에 그것이 있는가를 발견하고자 하는 게 탐색, 찾고자 하는 거다는 얘기죠. 탐색.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때? 알고 있는 특정한 정보유가 특정한 사람들에게 어때요? 탐색은 유리하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랑 같죠. 특정적인 알고 있는 요거 얘기하는 거죠. 요거. 브라우징은 시간 소모적이고 산만하고 이용자가 혼란스러울 수 있죠. 효율을 따질 수는 없어요. 브라우징이 탐색에 비해 우연한 발견에 기회가 줬다. 이것도 바로 여기서 요 표를 얘기하는 거죠. 우연한 발견. 우리가 효율이 떨어지지만 브라우징을 계속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우연한 발견 때문이죠. 그래서 디귿이 적다가 아니라 크다죠. 브라우징 탐색에 비해 우연한 발견의 기회가 크다. 브라우징은 탐색에 비해 이용자 인적 부호가 제가 그랬죠. 머리가 아프면 탐색, 눈이 아프면 인적 부호가 크니까 브라우징 얘기했었죠. 그래서 기억, 니은, 답은 5번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요 브라우징과 탐색의 비교 문제가 자주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하고요. 그래서 305페이지 요 꼭 기억해 주세요. 305페이지 탐색과 브라우징 앞선 복습도 쭉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6번. 자, 두 개 합이 1이 되는 거. 너무 많이 나왔어. 재현이, 누나. 요거네. 잡채 정말. 2번. 더 안 해도 되겠죠? 퍼펙트. 이거. 쌤들은, 이거 다 외워야 돼. 이러시겠지만, 원리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에게는 재현이 누나가 있으니까 넘어갑시다. 자, 7번. 엔그램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어형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색인어가 부여될 수 있도록 처리하는 방법이다. 요거 살짝 봐요. 애매한데. 이게 어형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색인어가 부여될 수 처리하는 방법. 모양이 다른데 색인어가 똑같이 맞춰지는 거야. 그거는 그냥 통제어에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라참조, 도보라참조가 어형 통제를 해주는 거죠. 접근점을 하나의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 어형 통제. 그게 1번이 그래서 옳지 않은 게 바로 1번입니다. 음절 단위에 기반하여 세 개를 선정하며 엔그램은 인접한 n개의 음절을 말한다. 맞죠? 퍼지 탐색을 구현하기 위한 특수 기술이고 복합명사 띄어쓰기 하는 문제를 완화시키죠. 2, 3, 4번은 다 엔그램에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어형이 다르더라도 이게 어형 통제해 주는 거잖아요. 동일한 색인어가 부여될 수 있는 처리하는 방법. 자, 이건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절단처럼 쓸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이거 이 엔그램에서 뽑아냈으면은 요건 절단을 염두에 두고 낸 지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형태가 다르지만 같은 뜻이잖아요. 같은 뜻인 경우는 이형 동의어 간의 관계를 표현해 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제가 보니까 동일한 색인어가 부여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 보면 이거 자동색 쪽에서 가면은 자동색이 아니라 처리하는 방법이라고 하니까 이건 절단을 염두에 두고 낸 것 같아요. 요거는 어디 가면 나오냐면 엔그램 아까도 나왔었죠? 여기 있다. 231페이지 요거죠. 어형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색인어가 부여될 수 처리하는 거. 어근 처리. 스태밍을 얘기한 거죠. 스태밍을 얘기한 거고 아까 스태밍과 같은 뜻이 뭐라 했죠? 절단이라 했었죠. 요런 방식이 지금 확장되면 어디로 가면 통제어 쪽으로 넘어가면은 이형 동의어 처리. 여기까지도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그 자연어 기법에서 자연 처리, 그다음에 자동색인 기법 이쪽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니까. 자, 그래서 보면은 통제어는 사람이 하는 쪽이고, 그다음 여기는 기계가 하는 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계가 하는 사람이 어떻게든지 어형을 통제시켜 모양을 똑같이 맞춰서 색인어를 통일시키려는 노력과 기계적 처리의 방법들이 상존하는 두 개를 갖다 계속 보완해서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 정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요거 위치는 아까도 봤던 위치인데 231페이지. 엔그램은 아까가 아니지. 앞에서 봤으니까 한 번 더 찾아가죠. 엔그램 또 나올 수 있는데 또 알려드릴게요. 여기 239페이지. 그쵸? 색인어 선정 과정. 여기서 한번 나오고요. 이게 한글 색인어 선정 과정에서 나와요. 됐고, 퍼지 탐색이 페이지가 289페이지.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8번. 벡터 공간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스마트 시스템 적용했죠. 그 다음에 문헌 벡터와 지리 벡터 간의 유사도를 산출하고요. 검색 시 용어가 존재하는 의미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 없다, 없다. 의미 간의, 이 개념 간의 관계의 조작이 안 돼요. 의미 관계를 나타낼 수가 없고요. 지리에 대해서 검색 순위하는 되죠. 가중치를 썼으니까. 근데 8번에서 의미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는 안 됩니다. 이거 벡터 공간 모양의 단점에 아마 나오는 거로 기억하는데 한번 가볼까요? 벡터에는 의미 관계가 안 돼요. 분리하는 어느 정도 분리한 관계를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벡터 공간 모델에서는 단점이 벡터 공간 모델 단점 가볼게요. 페이지 위치는 장단점에서 페이지 296페이지 296페이지 가면은 이런 거 나와요. 장점 됐고 단점 297페이지. 자, 일단 뭐 여기선 분량 모델과 달리 용어의 관계를 나타낼 수 없다 바로 나왔죠. 그래서 백오브 워즈 방식, 이거는 맥락이 날아가는 거예요. 맥락이 안 되고 용어의 순서 고려하지도 않고 맥락도 신경 안 쓰고 빈도만 따지고 가는 거, 이런 거 갖다가 백오브 워즈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 그래서 생기던 간의 연관성 같은 걸 고려할 수가 없고, 그다음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용어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 표현할 수 없다. 여기 나오는 부분입니다. 의미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예요. 자, 다음 9번 인적 검색. 인적 검색은 이제 그 순서 인접, 비순서 인접, 연산자에서 다뤘던 거죠. 옳지 않은 것. 용어의 일부분을 생략하고 나머지 부분만 검색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9번 이건 100%딱 뭐에 대한 설명이죠, 이거? 절단. 용어 일부분을 생략하고 나머지 부분을 검색으로 쓰는 건 절단입니다. 이건 검색할 때 연산자 쪽에서 다루게 되면은 절단을 얘기하는 거고, 두어의 인접 정도와 순서 적용을 맞죠? 인접 정도에서 순서 인접 연산이냐 비순서 인접 연산이 나올 수 있고, 특정한 단어구를 포함한 문헌을 찾을 경우에 유용하고, 당연히 정확률이 AND보다 높게 나타나고, 그죠? 자, 10백은 뭐 어렵지 않겠네요. 인접 연산자 한번 잠깐 찾아가 볼까요? 282페이지네요. 282페이지 인접 연산자.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됐고, 절단도 위치 잘 알려드려야 되겠죠? 인접 연산자 여기, 그 다음 절단은 바로 다음 페이지, 283페이지. 여기 있죠? 긴 단어고 일부분 생략하고 나머지로만 사용하는 거. 됐습니다. 전통적 불리언 논리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불리언 논리 또 나왔죠? 지리와 문헌 간 유사성을 계산해서 결과물의 유사성 크기에 따라 순위하는 모델이다. 유사성 계산해서 결과물의 유사성, 이건 저기 벡터나 유사도 매칭 얘기하는 거잖아요. 벡터나 확률 같은 유사도 매칭에서는 될 말이고, 각 용어에 대한 가중치, 지리 혹은 문헌에 있는 용어는 상대적 중요성에 해당한다. 용어에 대한 가중치, 지리 혹은 문헌에 있는 용어의 상대적 중요성. 이거 뭐 상대적 중요성 얘기하는 거니까 뭐 상대 빈도나 이런 걸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 별다른 건 아닌 것 같아요. 다음에 오와 연산자는 탐색문에 있는 둘 이상의 동의어와 관련된 맞습니다. 오와는 보통 동의어를 연결할 때 동의어, 유사 동의어 이런 말 나와요. 어디를 보면 더 좋냐면 일단 요 밑에 거 보고 갈까요? 지리와 문헌 간의 적합성률을 0에서 100까지 구분하여 적용해서 검색한다. 적합할 확률이나 부적합할 확률 이런 거 따지는 거는 저기 확률 모델 쪽에 가깝죠? 그렇죠? 적합성 확률 이런 거 확률이잖아요. 확률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건 확률 모델에 가까운 얘기입니다. 이거는 동의어 같은 걸 쓰는 방법이 원래 저기서 나오거든요. 블록 설정 전략 있죠. 자, 블록 설정 전략을 찾아왔습니다. 보면은 뭐 몇 개의 개념군으로 나눈 다음에 각 개념에 해당하는 관련 용어들이죠. 관련 용어들을 오화로 조합하는데 여기서 사용되는 게 다 거의 대부분이 다 일단 동의어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시소로스로 따진다면은 use, used for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오화로 묶어주는 겁니다. 요게.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만들기가 되게 괜찮은 게, 이거 심화 문제를 만들기 되게 좋거든요. 시소로스에서 use, used for를 이제 오화에다 집어넣기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다 동의어니까 관련어들이 쭉 모이잖아요. 그죠? 똑같은 동의어들이 쭉 모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마음에 안 들면 RT까지 엮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사동의어거든요. 시소로스 표현하는 유사동의어입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얹어주게 되면 더 넓힐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실무적? 실제 적용의, 응용의 영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화 연산자는 당연히 동의어 간에 연결을 시켜서 사용해서 범위를 넓혀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번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우리 이제 다음 시간 디지털 수관 마지막이 되겠죠? 네, 디지털 수관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